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좋네 여기. 웃음이 나오는가? 아, 죄송합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보노 양정훈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제 몸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가번호 2번 송지훈입니다. 저 아시죠? 아빠가 편하게 누구? 우리 기사는 여성 직원을 뽑고 있어요. 남성분이신데 우리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여자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남성이 되겠습니다. 자넨 눈이 굉장히 총명하구만. 맞습니다. 잘생겼죠. 눈이 어디? 여자친구는 있는가? 지금 여자친구 없습니다. 저는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 굉장히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스가 있어, 자네 확실히. 자네 어필해보게.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면접관님의 연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잊지 마지. 잊지 마세요. 변합니다. 아니 저 아직 우리는 지훈군을 뽑겠네. 면접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앞으로 잘해보게나. 감사합니다. 아니 앉고 자 일어나시게. 면접 끝났습니다. 끝났어. 이러는 나이 면접관이면 연봉을 올려드린다고 우리에게 하고 채용 비리가 있네. 자네 아버지가 엄청. 전 잘 모르겠어요. 에? 아버지가 여기 사장님이에요? 진짜? 뭐야? 너도 몰랐니? 완전 채용. 그만하죠. 여러분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거 열이 뻗치는데요 지금 이거? 이게 상황극이었고요. 아니 뭐 얼굴에 뭐 관상 뭐 눈빛 이런 거 다 얘기했으면서 이 사람이 뭐 이게 상황극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눈빛이 관상이 별로입니까? 그럴 리가. 눈이 너무 상한 거 이제 머리 이뻐요. 그만. 우리가 조금 장난식으로라도 약간 유머스럽게 섞인 질문을 했지만 제가 방금 말한 질문처럼 이런 식의 질문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채용 비리 종합 신고센터를 통해서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오 그런 센터도 있구나. 권익위 안 해. 권익위 안에. 실제로도 많은 건수가 지금 조사하세요 라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근데 그게 신고한 건의 비율이 조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실제 사례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부적절한 면접 질문으로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의 주제가 마침 취업에 관한 이야기로 취업. 다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디션 경험이라든지 면접 같은 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생각이 난 것도 있는데 경력직 신입을 좀 많이 추구하는 걸 그러니까 웬만한 뭐 말이 안 돼. 삼성 이런 데면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카페 구하는 건데 경력직 신입을 구한다? 그럼 우리 같이 신입은 어디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경력직 신입이란 말이 저는 되게 모순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순이지, 자체가. 왜냐면 신입이라는 자체가 아직 일을 배우려고 하는 단계고 신입 사원이란 말이 그죠. 경력직은 경력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때문에 우리 같은 청년들이 좀 더 취업에 대한 힘듦을 더 겪고 허들이 높아지고 뭔가 마음의 상처도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 경력직 신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특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력이 있어야지 점수를 더 주는 게 딱 말씀하셨었던 이런 경력직 신입에 대한 모순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권익위에서 발견하고 또 없애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말씀하셨던 사례에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거 말고 학력이 있어야만 또 볼 수 있는 전문 자격 시험이 있는 거 아세요? 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그게 제가 살짝 들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임상병리사 그 직업에 관해서 네네. 원래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제 출신이고 뭐 박사 출신이고 이렇게 네. 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박사 출신이 있으신데 경력을 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상중하로 이렇게 좀 경력을 나눠서 좀 채용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완화가 돼서 아예 좀 폐지가 됐다. 근데 뭐 4년제 학교 나온 사람보다 실무 경력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현장 그게 경험이 학력이 안 중요하니까.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 막 안 뽑고 이런 건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게 평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평등 말고 좀 또 취업 시장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도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나도 한국사 시험을 봤었을 때 네. 진짜 턱걸이로 60점인가 70점인가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2년인가밖에 안 되더라고. 아 대부분 그렇죠. 근데 토익이랑 토익도 토플도 예. 마찬가지로. 맞아요, 근데 토익도 그렇죠. 나는 이거 진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게 아싸리 그럴 거면은 그 중간 점수를 만들어서 솔직히 사람이 그때 공부는 잠깐 하잖아. 까먹으면 그 뒤로 안 보잖아. 그 뒤로 자격이 2년 동안 주어진다는 건데 사람이 기억이 평생 가진 않잖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 그럼 형은 최대 몇 년 정도 유지했으면 그러니까 그 점수를 차라리 3년 동안 유지를 해주는 거야. 3년이나 5년 동안. 2년 그래서 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봤을 때 합격 시험이 됐어. 그럼 뭐 그 시험을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뭐 수업료를 좀 깎아주고 해서 계속 그 시험 점수 60점, 50점 대신 그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거지. 낮아져서 그 점수를 5년인가 유지를 해. 그럼 어느 정도 기억으로 들어갔겠다 싶어서 유효기간을 뭐 10년으로 더 준다든지 수학에 탁 주는 거지. 실제로 권익위에서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서 이미 그 공인어학 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그리고 직업적으로 인적성이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분들은 리트 시험을 보고 NCS라고 해서 인적성도 보는데 NCS 오랜만에 듣는다. 직업적으로 그런 적성 검사를 따로따로 만들어두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된다. 네, 직업적인 역량이 분명히 다르기 그죠 때문에 그죠 다르죠. 그러면은 개인도 좀 더 그 직업에 대한 충성도와 이 애사심도 있을 수도 있고 이해도도 만족감도 커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업무 능률이 오를 것 그죠 그죠 같은데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권익위에서 좀 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권고를 한번 해주면 더 그죠 좋을 것 좋죠 같아요. 좋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을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재밌겠다. 선착순입니다. 네. 알고 지금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 제도를 아는 거를 아무거나 손들고 말씀 주시면 되십니다. 윤재 학점은행제처럼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받고 수료하면은 그 청년 취업 지원금을 줘요. 취업전금. 취업지원금 네. 네, 있습니다. 아씨. 오. 한 분 더 기회드릴게요. 우유준 면접 볼 때 필요한 것들을 빌려준다? 정장? 정답입니다. 아 진짜? 원래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는 거라. 아 아니 너 뭐 결혼해도 막 그런 걸 스드메 그런 거 다 지원해 주는 데 있잖아요. 정장 대여해주고. 그거 이 두 명이야? 기억났어. 춤추는 좀 결혼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지만 네. 이제 취업 얘기를 하자면 히키코모리나 집에서만 있는 그 미취업 청년들이 되게 많대. 맞죠. 일단 우리가 청년들이 왜 안 나오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원초적인 좋을 것 같아. 질문이야. 우리가 진짜 청년이잖아. 네. 왜 취업을 안 할까? 이제 아무리 해도 떨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이제 친구도 만나기 좀 이제 부끄러운 거지. 근데 다 이제 취업하고 하는데 나만 이제 취업 못하고 하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 뭐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약간 뭐 게임만 하고 약간 그렇게 은둔형이 되는 게 아닐까. 고용 불안도 좀 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3D 직종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내가 그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어찌됐든 맞아. 취업은 어려워.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알바 3개 뛰면은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아버리니까 차라리 알바로 하는 거지. 근데 알바는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아니잖아. 불안정하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은둔형 말고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 그냥 흔히 말해서 취준생이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제도에서 좀 더 발전된, 디벨롭된 것들로 가려면 또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나는 막 아직 떠오르진 않았는데 그렇게 취업에 열의는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그 눈이 높아서이지 않을까? 아 자기의 기준이. 자기가 그만큼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뭐 냉철하게 따졌을 때 능력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잖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SNS에 너무 이렇게 중독되고 그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눈을 높여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SNS 때문에도 이렇게 취준생들이 많지 않나. 완전 동감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있지만 SNS가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크다. SNS. 난 또 하나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 게 좋아. 뭔가 취업에 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고 하는데 아직 미취업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한테는 뭐 취업 박람회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취업에 관한 세미나 같은 거를 경우를 진행할 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아, 이 친구는 충분히 취업 의사가 있는 친구구만. 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인증서를 토대로 한 취업 지원금 뭐 연에 한 2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큰 부분인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들 나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 있는 취업 지원 제도들 있잖아요. 아까 네. 퀴즈로 맞춰주셨었던 취업 지원금이라든지 뭐 면접에 정장을 지원해준다라든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등 다양한 기존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들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시는지 혹은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 하고 좀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으신지 좀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정장 대여해주는 거는 되게 좋다 생각해. 아까 너 말한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거기에 정말 필수적인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정말 취업에 관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이끌어내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1차 면접에 대한 가산점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뭐 대신에 그 리미트는 이제 제한을 해두고 최대 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치 거죠. 몇 번 이상 가면은 야 그래도 취업을 향한 그런 욕구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지. 근데 난 거기에서도 악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히키코모리지만 목적이 조금 생겼어. 예를 들어 어디 전에 뭐 좀 감명을 받아서 난 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점수가 조금 모자랄 것 같거나 아예 턱없이 모자라. 그러면 A를 제외한 B부터 Z까지 회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면접만 봐. 노력 점수를 쌓아. 그래서 A에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 내가 뉴스를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마 현재 거마비 개념으로 면접비 한 2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 실제 면접 보면은 뭐 10분이나 30분 이렇게 보니까 그럼 시급이 2만 원인 거야. 그럼 너무 많이 준다. 정확한 내가 그 금액과 그 횟수는 모르지만 그런 걸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애초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덕분에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양복을 대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필요한 그 면접에 필요한 뭐 서적 같은 거를 또 구매를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실제로 저는 그 된 친구들을 봤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지만 그래서 그 중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열심히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유용한 그런 지원이. 지원금을 주는 걸 반대한다기보다는 지원금을 주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무분별한 금액 사용 예산이 남용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3화 이거 취업에 대한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취업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지원들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취준생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몰랐었는데 오늘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업 제도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도 느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정보 알려달라면 뭐 댓글에 뭘 적으세요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좀 새로 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많았죠. 예를 들어 뭐 공직자들의 그 경력을 그 인정해줬던 그 특례법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그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의중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정장을 대여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 마케팅 팀이나 홍보팀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을 위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접근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으로서 저의 권익을 한번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또래 친구들끼리 이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청년들이 이제 평등하게 이런 그 취업에 대한 권익을 잘 받았으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권익이가 또 이런 것들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취업편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호. 저희는 그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 춘? 그럼 이제 가시죠.